안녕하십니까, 최영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교 유형 정확히 알아야 준비가 되고 전략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고교 유형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고교 유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각각의 특목 자사고별 유분리에 대해서 안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알기보다는 이번 게 먼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내용을 좀 보시고 나면 그때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법을 저촉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모든 고등학교가 초중등 교육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한 개의 학교, 영재학교만 영재교육진흥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는 사실 이름에 명칭에 고등이란 말을 안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 영재학교, 영재학교를 쓰는 데도 있고 고등학교를 쓰는 데도 있네요. 사실 실제로 한국과학 영재학교처럼 경기과학고도 경기과학 영재학교라는 이름을 써야 되지만 실제로 졸업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재단에서 이 부분은 영재란 말 쓰는 것보다 고등을 쓰는 게 아직도 더 좋고 다른 사람들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유지 중이고요. 단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경기과학고등학교 바로 위에 과학영재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지필평가를 볼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선발 시기를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먼저 따로 선발하는 특징이 있고요. 뒤쪽에 한 번 더 특징이 보이겠지만 교육과정도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특별권이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이외에 외고국제고 과학고가 몰려있는 특목고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자사고가 구분되어 있는 자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에 맞게 외국어고는 외국어 및 제2외국어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국제고는 외국어 플러스 국제 통상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과학고는 수학과학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고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수업들을 배치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초중등 교육법을 저촉받는 학교들은 모두 180단위를 3년간 이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일반고, 자유형 학교, 특목고 모두 총 개는 180단위 이수받아야 되고요. 이 180단위란 총 6학기니까 한 학기에 30단위씩 그리고 하루에는 6단위, 한마디로 6교시까지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의해 놓은 내용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추가로 해서 총 204단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의 수업, 한마디로 전문교과 1에 해당되는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이수 단위가 다른 학교의 94단위에 비해서 85단위 이상으로 훨씬 더 적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와 자유형 학교는 똑같이 필수 이수단위 94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은 중점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에서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의 비중을 50% 이상, 즉 남은 86 중에 50% 이상인 43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고요. 자율형 학교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긴 했지만 시도 교육감의 허락을 받는다면 필수 이수 단위를 특목고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학교 자율과정을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정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아시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용인 외대부고의 자료를 보면 오른쪽 제일 끝에 필수 이수 단위는 10, 10, 10, 6, 10, 12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영역별 합계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교장이 시도 교육감에게 허락을 받고 이 정도의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에 맞게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전략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대입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때문에 선발 방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잘하는 친구 들어와야 적응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특목고, 과학고랑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의 전문 교과로 깔아놓은 수학과학은 과학고에서, 영어는 외고 국제고에서 보게 되어 있고요. 자유로운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자율이 들어가는 전국 단위 자사고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과를 모두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게 최근에 외고국제고와 자사고가 후기고등학교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어떻게 되었죠? 중요한 건 바로 또 한 가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한 군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올해부터 전형이 바뀌어서 우선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과학영재학교가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아까 보셨던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가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지게 되는데요. 마무리가 진행되면 이제서야 자율학교, 전국단위 자사고, 외국국제고, 광역자사고, 중점고 등이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 2, 3단계 스텝을 밟고 나면 마지막 4단계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친구가 외국어에 대한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과학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국국제고나 아니면 전국단위 자사고, 자율학교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분류된 포인트 2가지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인지 후기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색칠을 한 노란색의 과학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예고치고 마이스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전기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전기고등학교는 우리가 일반고를 지원하는데 전혀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똑같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일반고가 지원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랑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우선 지원 선발권을 한두 개 정도 미루어서 진행하는 입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후기, 그리고 전혀 일반고의 지원과 무관한 것을 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 포인트로는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과 광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해당된 그림에서 빨강색 칸으로 칠해지지 않는 것은 전국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영재학교, 자율학교는 우리 친구가 어디에 살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아무 곳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이 쳐져 있는 과학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 빨강색 외국국제고, 과학자사고 등등등은 우리 친구가 사는 지역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부산에 있는 과학고는 갈 수가 없고요. 네, 경기도에 있는 경기 북과고만 지원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친구가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에게 맞는 계열의 학교는 어느 유형인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떠한 고등학교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최종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부분을 중학교 1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신 준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입시 준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